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 겸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상환사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오늘 알아볼 컨텐츠는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실제로 얼마나 산정이 됐고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먼저 진단서를 보시면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했고요. 2021년 초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던 중에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고요. 당연히 가해자의 100% 과실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셨고요. 입원은 19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를 했지만 약 3주 정도만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PCL Reconstruction with Achilles건 텐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킬레스 텐던이죠. 이 PCL이라고 하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재건수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인대로 재건수를 했느냐? 아킬레스건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요즘에는 본인의 아킬레스 또는 다른 사람의 인대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의 인대를 내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시체에 있는 인대를 떼서 이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인대를 쓰든 다른 사람의 인대를 쓰든 이거를 우리는 동종권 재건술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인공합성 인대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동종권을 좀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 6개월 정도 이상 지나서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 지났던 이유는 이분이 6개월이 됐을 때 보니까 무릎에 약간 붓기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끌었고요. 붓기가 있으면 동요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끌어서 붓기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동요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요검사를 보시면 이렇게 기계로 이제 밀어보는 거죠. 이 전방 십자인대는 뒤에서 앞으로 밀어서 앞으로 밀리는 걸 보지만 후방은 이렇게 앞에서 뒤로 밀어서 뒤로 밀리는 걸 봅니다. 이거를 탈루스 발거스 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계를 미는 것을. 그 외에도 KT2000 또는 산재에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DNRB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있죠. 근데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손으로 당기는 거는 아무래도 보상 실무에 있어서 거의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KT2000이나 DNRB는 피해자분께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루스 발거스 검사가 그나마 조금 명분도 있으면서 피해자분께 좀 유리한 검사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도 검사자가 손으로 이렇게 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을 10온스, 15온스, 20온스 중에 세게 주는 게 사실 좋아요. 세게 주는 게 좋은데, 또 이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살살 미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덜 밀리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검사 때문에 조금밖에 밀리지 않는 것으로 곡해 왜곡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할 때는 세게 밀 수 있는 병원을 저는 선택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밀었을 때 나온 결과만 가지고도 병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경고를 밀리는 부분과 대퇴골에 있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선 라인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찍는 과정에서 흔들리면서 스퍼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대퇴골 자체가 옆에서 봤을 때 둥근 원통형이기 때문에 안쪽 과와 외측 과에 대한 형태 때문에 이렇게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측정을 할 때 이 맨 끝점과 이 안쪽의 선을 잡을 수도 있고, 사실 이 더 바깥쪽의 선을 잡을 수도 있겠죠. 안쪽의 선을 잡게 되면은 그만큼 동요 미리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바깥쪽을 잡게 되면은 동요 미리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을 잡을 것이냐, 뭐 바깥쪽을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선을 일단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자문의들께서는 당연히 안쪽 선을 잡겠죠. 그래야 동요가 적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 끝선도 보십시오. 이 끝선에 맞출 수도 있고 이 끝선에 맞출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미리수가 확확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같은 이 엑스레이 필름을 놓고도 의사마다 병원마다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사를 할 때 해놓고 아예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같이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봐라. 즉, 보험회사 너희 측의 자문의 의견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가자, 이거는 조금 보험회사에 뭐 그렇게 따지면 다
재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편이고요. 건축도 이렇게 됐죠. 건축도 이렇게 쟀을 때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밀려서 중간선임을 여겨야 되는데 이건 저한테 좀 유리하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4mm 밖에 안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요만큼만 밀려도 5mm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하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완 관절에 대한 부분도 건측과 환측을 체크한 다음에 후회장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8에서 9mm 정도 후방 및 외측방 동요가 있다라고 저희 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약관에 의한 방법과 약관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법과 그 다음 속가라고 하는 거 있죠. 특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 특인은 속가 방식은 아무래도 약관보다 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특인율이라고 하는 조정률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상사고는 80% 정도에서 진짜 많이 줘야 85% 정도 주죠. 특인율은. 그건 뭐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20세셨어요. 20세셨고 정년이 65세니까 45년 남은 거잖아요. 영구장애 인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영구장애가 45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개월수로 따지게 되면은 엄청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개월수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수에 대한 맥시멈 수치는 240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넘어가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개수의 맥시멈은 라이프니치 개수도 마찬가지고 호프만 개수도 마찬가지고 240이 풀입니다. 그러면 결국 240을 놓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약관 기준에서 따졌을 때는 소득이 작년 2021년 말에 합의가 됐던 거니까 288만원 아니죠. 278만원이죠. 278만 3,463원입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당시 걸로 기준이고요. 약관에서 따지게 되면은 곱하기 장의가 9.7% 영구로 합의점이 도달이 됐어요. 참고로 처음에 보험회사에서는요 9.7%에 1시 5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시 5년이요? 그럼 1시 5년이 지나면 이 동에 밀리는 게 좋아진다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줄 수 없다. 의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뭐 피해자분들이 찾아가서 멱살잡이 할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길래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이건 영구장애를 인정하는데 그쪽 보험회사 측 자문이 선생님께서만 1시 5년을 말씀하시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타고난 명의시다. 그걸 낫게 하다니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5년 뒤엔 낫겠다. 그리고 5년 뒤에 낫는다고 말씀하시니까 5년에 해당하는 합의금 받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담당자가 바뀌었죠. 다른 담당자 바뀐 다음에 영구장애 인정하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됐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볼게요. 278만 3,464만 곱하기 0.097 곱하기 240은 6,479만원이 상실수익액입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는 뭐 20세셨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정도 했었고 미미했죠. 또 어쨌든 이것저것 합쳐도 7천이 안 됐죠. 예, 위자료 해도 약관상으로 하면 200만원, 맥시멈 200만원이니까요. 7천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 합의를 얼마에 받느냐? 살짝만 보여드리면 합의는 8,900만원은 아니겠죠. 근데 8,900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방금 계산기 봤을 때 이래저래도 7,0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900 받느냐? 바로 이 특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했죠. 자, 속가 특인으로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소득이 일용임금이니까 현재 보통인부 노인단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317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 했기 때문에 8158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317만 8,582원 곱하기 0.097 곱하기 240은 자, 7,997만원 정도 나와요. 자, 위자료가 보통 1억 기준이니까 9.7%면은 무과실 기준했을 때 플러스 970만원 정도. 그럼 8,369만원이었어요. 이번 3주 했습니다. 뭐 휴업손해 미미하니까 배제하고 그 다음에 짠 자국 성형도 미미했습니다. 성형도 미미. 사실 간병인도 쓰지 않았어요. 3주 계시면서 나이가 젊다 보니까 간병인 쓰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900만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인으로 산정이 되면 80에서 85%가 적용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뭐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좋아요. 뭐 성형치료비하고 뭐 해서 한 500 들었다고 칠게요. 하면은 여기서 0.85% 잡아볼까요? 좀 넉넉 잡고. 이렇게 해도 7,500 정도죠, 사실은. 그런데 8,900만원 합의를 봤어요. 그럼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실제로 이게 특인 처리가 되려면 이렇게 산정 내역에 예상 판결 산출 내역이 뜨게 됩니다. 그냥 보험금 산정 내역이 아니고 예상 판결 산출 내역이 뜨고요. 이게 이제 소가로 처리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소가로 처리가 됐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위자료 970만원 돼 있죠. 9.7%니까 1억에. 그리고 일시수익에 7,392만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고, 향후치료비 384만원, 5cm 정도 찢어 넣었는데 향후치료비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뭐 합의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향후치료비 5cm 정도 했을 때 384만원 안 나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개호비 같은 경우에는 852만원 나왔어요. 3주 입원하셨잖아요. 이번 기간 풀로 간병인을 썼다 하더라도 852만원까지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개호비가 이렇게 붙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9,599만원이었어요. 자, 이게 특인율 적용하기 전이었죠. 9,599만원 곱하기 85%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특인율 들어가니까. 그래도 8,159만원이에요. 근데 합의는 8,900이 됐죠.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부던이 좀 한 2달 정도 열심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9,000원 이상을 받길 원했어요. 뭐 어떤 근거로요? 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분이 나이가 젊고, 그리고 9.7%라고 하는 장애율에 대해 동의는 했고, 연구장애 동의는 했지만 14.5%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통 14.5%가 나올 수도 있고, 9.7%가 나올 수도 있고, 19.6%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19.6%는 거의 나오기 힘들고, 소송을 해도 14.5% 또는 9.7%, 간혹 뒷다리 잡으면은 7%, 그래서 영구 또는 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14.5% 인정 안 됐으니까 이거 붙잡고 소송 갈까? 근데 과연 65세까지 개수가 풀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14.5% 영구장애를 신체 감정에서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게다가 검사하는 방법도 저 같은 경우에는 탈루스 발구수 검사를 했지만, 소송하게 되면 KT2000 또는 DMBL이라고 하는 다른 검사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때 측정 결과를 놓고 측정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최소한 9.7% 연구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일단 이거는 메이드 됐다라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9.7% 연구는 하되 금액이 좀 빠지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인율만 적용 일부만 하고 나머지 개업이라든가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인율을 잡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갔습니다. 맞춰간 게 결국 여기서는 산정이 안 되지만은 8,900까지 산정이 된 겁니다. 뭐 산정이 된 거고, 아마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나중에 금액 맞추면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요구하는 선을 맞춰줬는데 내용까지 과정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0796에다가 곱하기 승인율을 90%까지 올리게 되면은요 8,600 정도 나와요. 거기서 아마 향후치료비 이게 384만원 나왔는데 요걸 약간 현실적으로 줄여가지고 8,900을 맞추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사안이었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있으시면은요 포털 검색에서 뭐 손해상세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상담 신청 남기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그 밑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 링크가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들어오거든요. 메일 들어오시면 제가 보고 확인해가지고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합의 사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